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컬러들의 비밀을 알아볼게요. 알면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자, 오늘도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색치연구소 이우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상 컨셉이 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대한민국. 네. 그 컨셉인 줄 알았어요. 올림픽인지.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렬한 데뷔를 지금 주고 있는데 제 배경으로는 흰색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태극기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네. 오늘 또 뭐랄까요, 우리 작품 속의 컬러?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한다고 네. 네, 컬러를 입고 오셨다는 네. 또 빅피처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드레스 코드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 지금 TV 보니까 펜싱도 지금 우리 선수 경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도 좀 담고 또 이런 작품 속에 나오는 컬러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자, 오늘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화가들의 작품 속에 색채 심리가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 김민경 아나운서는 어떤 그림 속에 혹은 또 누구의 작품 네. 중에 어떤 색이 기억에 남거나 떠오른다 하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색하면 컬러하면 제일 떠오르는 작품은 피카소예요.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피카소의 작품 보면 꿈이라고 있어요. 네. 여성이 그 소파에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네. 아마 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네, 그렇죠. 대표작이죠. 그 작품을 이렇게 따라 그리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 뭐 제가 좋아하는 색깔도 다 나오고 네, 피카소 컬럼 생각나고 올해가 마침 피카소 탄생 140주년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작품의 색이 네네. 딱 떠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유명해서이기도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색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네. 작가가 그린 그림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내면의 감정이 이제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 네. 그 작품 속의 색이 형태가 인물이 네. 누구일까,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많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작품 이해하는데도 이런 네네. 내면을 알면 더 도움 될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방학도 맞이하신 분들은 네. 같이 이제 이런 미술적인 그렇죠. 얘기들도 나누면서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어떤 작가 뭐 작품인가요? 네, 소개하셨어요? 네.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름은 몰라도 그림은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네네. 작품인데요. 몬드리안 작품부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몬드리안이 누구지 하신 분들은 이제 네.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가로 세로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음. 그림의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네네. 안에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이 아. 각각의 면을 채우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규칙적이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채학적으로 보면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네. 삼원색, 네. 그리고 이제 흰색, 검정색 아주 단순한 색채의 사용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한 것을 유명한 이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으로 색으로만 봐도 어떻게 딱 그 뭔가 설명하는 그런 그렇죠. 작품들 아마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이제 사진이 막 대두되는 시기에 네. 그림이 대체했던 어떤 묘사하는 이제 시기가 네. 사진으로 이제 경쟁이 안 되다 보니 아.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다른 것 다 배제하고 한번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외하고 뭐 추려서 최소한만 남겼더니 결국은 가장 단순한 구조, 네. 선과 면, 선과 면. 그리고 이제 그 색도 가장 기본색이 되는 원색으로 이제 네.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이 만들어진 이제 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도 보면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작가지만 이 그림 정도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이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그렇죠. 가로 세로 이제 자로 잰 듯하게. 네네네. 근데 이제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분이셔가지고 그런 이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몬드리안의 이런 규칙적이고 엄격한 어떤 질서를 맞추게 하는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작품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작업실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서 보이는 이제 삼원색과 가로 세로 이제 회색 이런 것들이 다 직사각형에 맞춰져 있는 작품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네. 작품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네네. 저 규칙적으로 네. 그게 이제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그럼요. 받아서 정말 그 딱 진짜 빨강하고 파랑하고 예, 노랑이잖아요. 딱 세 가지 색만 그 있죠. 기본적인 색만 네. 썼는데도 참 작품이 됐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작가도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갔을 때 네. 이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거기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이제 사귀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그 당대에 그렸던 작품에는 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그 몬드리안 작품 중에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굉장히 작은 면적의 질서, 율동감이 있게 그려진 작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작품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몬드리안도 그 엄격한 규칙성을 좀 깨고 나름 질서 안에서 영향을 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변화는 없습니다. 세계 변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되게 자유로운 네. 영향 끼친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네. 작품 딱 보니까 알겠네요. 다르죠. 봤던 기억이 있고 좀 다르네요. 이게 네네네. 선과 이게 들어가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자유분방해 보이는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네. 이런 배경적인 또 그 작가의 심리를 알면 맞습니다. 작품을 이해하는데 우리 또 네네. 감동받는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몬드리안의 작품. 정말 이 작품으로 인해서 뭐 우리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에도 이거 엄청 많이 영향을 줬죠. 네, 사용되잖아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요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네.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작가 또 어떤 작가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네. 미술책에서 한 번씩은 다 봤던 그림. 네, 네. 그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절규하는 모습 네. 다들 아시죠? 그게 네. 이제 되게 설이 많죠. 네. 그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귀를 막는 장면이다. 아니면 본인이 절규하는 거다.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설은 지금까지도 이제 분분하긴 한데요. 네. 최근 이제 어떤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그 큐레이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연의 어떤 풍경에서 오는 절규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뭉크가 귀를 막고 이제 있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려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뭉크는 이제 사람의 형상이 굉장히 이제 유령, 네. 귀신과 같이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색채가 네. 붉은색, 갈색, 보라색, 네. 검정색과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네. 어두운 분위기의 색조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뭉크를 대변하는 이제 한 줄을 표현하자면 내면의 고통을 그린 작가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몬드리안이 엄격한 가정교육에 영향을 받은 게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뭉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누나,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은 정신병, 그 다음 남동생, 아버지까지도 먼저 자신보다 생을 먼저 마감하는 어린 시절 내내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죽음과 공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둡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네. 뚜렷하다기보다는 네, 네. 약간 좀 해골에 맞아요. 가까운 유령같이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여성을 묘사하는 장면도 보면 굉장히 이제 왜곡된 표현이 많거든요. 혐오한다던가 이게 이제 그의 이제 첫사랑, 그 다음에 연인 관계에서도 여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받지 못한 어떤 이제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서 순탄치 못한 부분들이 여성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를 갔을 때 뭉크 박물관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저희는 그 절규 그 그림만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갔더니 마돈나라는 그림이 네. 절규만큼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만 경호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돈나라는 그림도 보면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왜곡된
네. 그리고 이제 그 뒤 여성의 이면에는 어떤 메두사와 같은 여성의 아.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삶 자체가 이렇게 죽음과 공포에 있었던 뭉크가 본인 네. 역시도 허약 체질에 수많은 병마와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노년까지도 정신질환이나 이런 신경쇠약을 많이 앓아서 네.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또 작품으로 승화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너무나 네,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뭉크. 그래서 네. 그 뭉크의 절규 작품을 보면 붉은색 하늘이 일단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이제 그 다리 위는 검은색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뭉크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피처럼 빨갛게 바뀌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가 피로 이제 많이 연상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피와 혀 같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같은 붉은색, 피 같은 붉은색 이런 표현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한 아. 붉은색이 주로 표현이 된 것들을 색채학자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4392번님이 뭉크의 절규, 아빠 스킨 바르다 독해서 이런 표현 나온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저렇게 패러디가 많이 되어 있죠. 맞아, 그, 나홀로 집에 영화 맞습니다. 보면 주인공 네. 케빈이 이렇게 할 네, 때 맞아요, 그 맞아요. 표정 약간, 네. 네,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재밌게 이렇게 또 표현하셨는데, 뭉크의 어두웠던 어린 시절이라든지, 네, 이런. 생애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안타까워요. 암울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삶이 이런 작품에도 다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작품을 네.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몬드리안처럼 네. 뭉크도 색채가 밝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가 왔어요? 그때가 네. 이제 정신병 때문에 질환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 이제 좀 회복이 됐을 때, 그래요? 그때 잠깐 밝아진 그림 색채가 나왔다는 게 이제 작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더 관심 갖고 네. 그랬다면 더 좋은 작품들, 밝은 작품들, 뭉크의 작품들 우리가 더 후대까지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생깁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그런 작품들의 그런 그 모습들, 이면들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 컬러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또 컬러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은 어떤 작가들이 있으세요? 조금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자, 뭐, 힌트를 준다면 이분도 대표적이죠. 예, 이분 뭐 워낙 유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는 예, 노래 호칭이 제목도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여름꽃 하는 이 해바라기도 그렇죠. 생각나는, 네, 분이고, 네. 밤하늘도 생각나는데, 여기서 여러분.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이제 대표적인 작가. 우리 전부 다 문자창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작가. 시간차를 고려해서 뭐 1분 이내에 오는 거는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지금 네.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우물정 1015번,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래요. 저는 아까 컬러하면 작가 피카소 얘기했고, 앞서서 지금 뭉크 절규도 얘기했고, 몬드리안까지 얘기했습니다. 노란색 하면 제일 떠오르는 작가. 네, 김경 아나운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밤하늘 별 생각하면,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이죠. 네. 빈센트 반 고흐. 예, 고흐 작품이죠. 네네. 고흐 작품에 유난히 노란색이 많거든요. 네네. 고흐 정답 나왔어요. 저랑 거의 같이 한 거 보니까 이분이 네, 선물 이분은 보내신 것 드려야겠네요. 같아요. 순서상, 시간상. 맞네요. 네. 우리 6180님 선물 드릴게요. 네, 어머, 뒤늦게 도착하나? 우리 네. 문자가. 그럼 두 분까지는 드려야 되겠다. 그죠? 우리, 네네. 6180님, 6896번님, 빈센트 반고흐. 네, 맞습니다. 네. 선물 드리면서 설명 좀 해드리죠. 네. 이제 네덜란드 이제 인상주의 화가잖아요. 네. 그 굉장히 이제 근데 그림을 20대 후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생애, 한 10년 정도 이제 삶이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짧은 생을 살다간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유독 고흐의 작품에는 노란색이 많을까? 네. 저는 이제 그 노란색의 심리에 대한 것들을 색채 전문가들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네.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란 사물을 노랗게 보는 황시증을 앓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전문의들도 이렇게 판단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이제 시야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시기에
압생트라는 되게 유명한 독한 술이 있었어요. 아. 녹색 요정이라고 불리는 이제 초록색 술이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이제 그 중독이 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 안에 성분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항시증을 얻게 됐다라는 네. 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정신질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치료제 중에 성분 때문에 음. 그리고 막막 이제 뭐 부종 등의 이제 질환으로 이제 노랗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설들이 좀 있어요. 근데 노랗게 대표적인 보여서. 건 알코올 중독 때문이다. 음. 이 얘기가 가장 많기는 하고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고흐의 작품들이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노란색을 많이 썼던 건 고흐 역시도 아니었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늦게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하층민, 본인이 이제 어렵게 살았던 삶이라 아. 하층민의 어떤 삶과 이제 풍경을 어두운 색조로 좀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프랑스로 이주하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만의 색에 대한 어떤 이제 이론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조, 그다음에 이제 터치도 이제 강렬하게 하면서 본인만의 이제 색감을 완성한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색채 이론을 연구해서 어떤 빛에 대한 어떤 대비라던가 이제 효과들을 적용한 화가 중에 이제 반 고흐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흐의 특징을 좀 보면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색을 썼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가 보이는 것보다 더 과장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과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크게 그리던가, 더 강렬한 색을 부여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색채를 썼거든요. 그 말은 이제 작가 스스로도 어떤 이제 기본적인 묘사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생각이나 심리를 네. 자유롭게 표현해주는 게 색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미리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네. 네네. 예술가라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본인을 것들. 이제 이렇게 네.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고통,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갱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귀를 이제 자르고 이런 자화상 작품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서 창작에 쏟아부은 게 고흐의 이제 생애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노란색 하면 우리가 약간 밝고 희망적인 그렇죠. 네. 것들의 느낌이 나는데 그 이면에 사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너무 어둡고 네. 힘들었거든요. 정신질환으로 네. 인해서 이제 조증과 우울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걸 이제 밝은 별 해는 밤의 파랑색과 노랑의 대비로 네. 저희는 이제 심리적인 걸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과거 미술가들의 삶이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네. 그들의 내면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컬러 테라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서나 이제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우리 내면의 어떤 감정, 네. 그다음에 지금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심리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색이니까 네네. 다음 주에는 네. 컬러를 활용해서 컬러를 이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분이나 이렇게 칠하시는 분들 요즘 컬러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색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색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색을 섞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컬러링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뭐 컬러링북 같은 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색칠도 많이 그렇죠. 하던데 네네. 요거 이용해서 셀프 컬러 테라피 활용할 네.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재밌었어요. 이 네.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컬러 그런 심리까지 우리 6896번님은 제 파리 갔을 때 지금 모네 이분은 그 수련의 세계 너무 좋아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심을 봤던 기억들 파란색이 벽을 둘러서 끝없이 펼쳐져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가고 싶네요 저도. 지금 네. 고흐가 가장 네.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희 지금 문자에 온 횟수만 봐도
다른 순간적으로. 거에 네. 비해서 네. 고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반응이 핫합니다, 정말로. 그러고요.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2탄으로도 한 번 더 네네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분. 작가들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 오늘 약간 파란 블루인데 이게 파란 밤하늘을 지금 네. 묘사한 색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함께 들어주시죠. 한번 이제 검색해 보세요. 네. 별 해는 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그 파란색 배경과 노란색 조화를 알 수 있고 네. 오늘 노래도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나가겠네요. 우리 얘기가 좀 길었어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 잠깐 들으시고요. 편안한 시간 가져보세요.